안녕하세요.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희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상담을 하면서 5060 시니어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2세대 분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3040 분들은 트렌디한 마감재, 요즘 인테리어 스타일, 또는 이 집을 되팔았을 때 자산 가치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 반면에 시니어 세대는 이게 내 마지막 집이고 나는 여기서 평생 거주할 거라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기초공사만 치중해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막상 집이 촌스럽고 안 예쁘게 나오면 마음이 좀 아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쓰면 쓸수록 편리한 집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꼭 은퇴 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살 집을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성공하는 인테리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기 좋은 집,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안전한지, 편리한지, 단순한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력이나 청력,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인테리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걸려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먼저 바닥의 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욕실처럼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보통 턱이 있는데 가능하면 거실과 욕실 바닥을 동일하게 1대1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도어는 여닫이보다 슬라이딩 타입이 좋은데요. 여닫이는 문을 열고 닫는 반경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지팡이라든지 보행기라든지 쓰게 됐을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슬라이딩은 열고 닫는 동작도 간단하고 무엇보다 문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집안 곳곳에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좀 붙잡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신발장에 손잡이를 좀 긴 바 형태로 적용한다든지 욕실 내부에 안전바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죠. 말로만 들으니까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럼 저희 엄마 아빠가 이 영상을 봐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공간별로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안전하고 쓰기 편한 현관은 이렇게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신발을 신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현관을 신경 써서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벤치 설계입니다. 서서 신발을 신고 벗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해요. 벤치 높이는 바닥에서 약 40cm 정도가 적당한데요.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힘이 많이 들고 너무 높으면 신발을 신기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조명이에요. 현관은 보통 센서 등을 적용하는데 불이 빨리 꺼지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등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기성 현관 센서 제품들은 보통 3분, 5분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길게 하고 싶다면 홈IoT 센서가 답입니다. 필요하다면 15분에서 20분까지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닥 타일인데요. 바깥에 비나 눈이 오는 날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이 젖잖아요. 그럼 현관 바닥도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 타일은 표면에 적당한 텍스처가 있는 걸로 골라야 합니다. 광택이 있는 타일은 보기엔 예뻐 보여도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50, 60대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번째는 안전바인데 현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안전바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나 안전바예요 하는 모양이 좀 부담된다면 디자인적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신발장 가구 도어를 푸시도어로 하지 않고 직관적인 핸들형 손잡이를 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현관 벽체 마감도 도배보다는 필름을 적용해야 손으로 짚고 버텨도 때가 잘 타지 않고 훨씬 관리도 수월합니다. 마지막은 팬트리인데요. 평수가 여유롭다면 현관에 휠체어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를 설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닥에 턱이 없이 현관과 1대1로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짐을 들어서 옮기지 않고 밀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실인데요. 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곳이라 특히나 미끄러지지 않게끔 디자인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욕실은 벽과 바닥이 딱딱한 타일로 돼 있고 세면대나 양변기, 샤워 파티션 같은 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턱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거실과 욕실 바닥을 1대1로 맞춰주고 샤워실 공간만 약간 낮춰주면 이동하기도 좋고 안전하게 욕실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물이 밖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샤워 공간이나 욕조 구간에 바닥 단차를 주거나 트렌치를 설치해서 습식 공간을 만들면 실내로 물이 넘어올 일이 없어요. 세면대와 양변기 공간은 건식으로 조성해서 거실과 1대1로 만나도 문제없게 설계하는 거죠. 특히 욕실턱을 없애면서 난방배관까지 깔면 겨울에도 차갑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안에는 꼭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안전바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세로형, 가로형, 기역자형이 있는데 설치 방향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붙잡고 일어나는 용도인지 아니면 지탱하는 용도인지 이런 걸 따져서 넣어야 하는데 단순히 평면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모델링이나 그래픽으로 사람이 보통 어디에 손을 짚고 일어설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쓰는지 구체화해서 계획하면 훨씬 완성도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센서 등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을 자주 쓰기 때문에 침실에서 욕실로 이동하는 동선, 그리고 욕실 안까지 자동으로 모션을 감지해서 불이 켜지도록 설정하는 게 편리해요. 스위치 찾느라 더듬거리지 않아도 되고 어둡고 잘 안 보여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세면대 높이도 잘 따져보세요. 요즘은 평균 신장이 커져서 세면대 높이를 85cm에서 90cm 정도까지 잡거든요. 근데 60대, 70대 분들은 이 높이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전동 높이 조절 세면대인데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전동 방식이라 내가 혹시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보조기를 쓰게 될 일이 생기더라도 딱 맞는 높이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욕실 바닥 타일도 딱 정해드릴게요. 보통 까끌까끌한 타일이 안 미끄럽고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까끌까끌한 타일이 때가 잘 끼어서 유지관리가 힘듭니다. 요즘은 표면이 까끌하지 않으면서도 텍스처와 엠보가 살아있는 타일이 많아요. 이렇게 유약 처리가 된 방광 타일에 엠보가 강하게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맨발로 사용해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도 벤치를 설계해보세요. 요즘은 앉아서 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는 현장이 샤워 공간 젠다이를 35cm 정도 높이로 낮게 설계한 곳이에요. 여기 고객님께서 목욕탕처럼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구조를 원하셔서 샤워기 높이도 55cm 정도 높이로 맞춰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앉아서 씻다가도 필요할 때는 샤워기를 위에 걸어서 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편리해요. 샤워기 맞은편이나 뒤쪽에 벤치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높이 35cm, 폭 30cm 정도는 돼야 편하게 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방은 상판 높이를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하고 물건을 꺼낼 때도 너무 숙이지 않게끔 수납을 구성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 대부분 주방 높이가 90cm 정도 되는데요. 시니어분들한테는 상당히 높죠. 저는 80에서 85cm 정도 높이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판이 내 팔꿈치 높이보다 높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핵심인데요. 요리를 할 때 가장 편한 높이는 내 팔꿈치 높이보다 한 10에서 15cm 정도 낮은 위치예요. 이 높이가 칼질을 한다든지 밀가루 반죽을 치댄다든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는 동작을 할 때 힘을 덜 들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높이입니다. 또 상부장 높이도 중요한데요. 상부장이 너무 높으면 물건을 꺼낼 때 자연스럽게 팔을 크게 들게 되고 발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동작은 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부장은 눈높이보다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바닥에서 160cm 정도의 높이로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부장 수납은 가능하면 전부 서랍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닫이장은 안쪽에 있는 거 꺼내려면 몸을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해야 하는데 무릎이나 허리에 이런 동작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랍으로 구성해두면 한 번에 수납해둔 물건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도 많이 숙이지 않고 꺼낼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죠. 서랍을 구성할 때도 팁을 좀 드리면 소프트 오픈, 소프트 클로징이 되는 레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혀야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동 가스 차단기예요. 아직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스를 내가 잠갔나 헷갈릴 때 있으시죠? 이럴 때 타이머 설정 기능이 있는 쿡탑을 쓰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스레인지를 쓴다면 가스 밸브를 IoT와 연동해서 자동 잠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공기질과 조명 계획입니다. 우선 전열 교환기 이건 무조건 설치하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전열 교환기를 그냥 공기청정기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딱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사실 문 열고 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열 교환기는 우리 집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여오는 장치예요. 이 전열 교환기를 켜두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져 있고요. 문제는 구축 아파트인데 인테리어 하면서 꼭 넣으세요. 우리 집에 먼지가 덜 쌓이고요. 공기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냉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제품은 뭐가 좋아요? 저는 경동 나비의 제습환기 청정기 추천드려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이게 습기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습기 따로 안 돌려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조명 계획도 좀 설명드리면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을 나눠두시면 좋아요. 낮에는 자연광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눈부심이 없는 간접 조명을 위주로 구성해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30평대 거실을 예로 들면 TV 위쪽과 소파 위쪽에 2인치 다운라이트 8개 정도 넣고 에어컨 박스와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을 적용해 주는 거죠. 침실에서는 침대 머리맡을 피해서 2인치 다운라이트 6개 정도를 동선을 따라 배치해주고 마찬가지로 에어컨 박스와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조명 색상은 4000에서 5000K 사이의 색온도 주백색을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IoT 조명을 적용하면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조명의 밝기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고요. IoT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영상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은퇴 후에 집을 설계할 때 빠져선 안 되는 게 취미 공간이에요. 여유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시기라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외부 취미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 집안에 이런 짐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수납 공간을 꼭 설계하시면 좋고요. 나는 집순이 집돌이다 한다면 홈짐이라든지 취미 공간을 계획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식물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구축 아파트 발코니에 보면 화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30, 40대 분들은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도 번거롭고 하니까 보통 이걸 돈 들여서 철거하거든요. 그런데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걸 무조건 철거하시기보다는 실내 화단으로 조성해서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나는 화단이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플랜테리어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천장 쪽에 바를 설치해서 행잉 플랜트를 걸어둘 수 있게끔 한다든지 창가 주변에 화분을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건 큰 공사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수납 공간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설치되는 수납장을 고정 선반으로 구성하지 말고 높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레일형 찬넬 시스템을 적용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수납하고자 하는 짐에 따라 공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수납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는 저는 거실 쪽에 수납장을 넣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거실이 수납장을 크게 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현장처럼 월플렉스장을 설계하면 생각보다 많은 물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평생 살 집을 매매해서 인테리어 하기로 하잖아요. 좋은 집을 고르는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좀 고려하시면 좋은 부분은 남양집을 고르시면 좋아요. 아파트의 입지나 금액을 따라가다 보면 방향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밝은 집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눈이 덜 피곤하고 집안에서 움직일 때 채광으로 인해 잘 보여서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특히 난방비도 겨울철에 진짜 절약되는데요. 은퇴 후에는 고정 비용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판상형이 좋다고 봐요. 타워형보다는 구조가 단순하고 동선이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가구 배치가 편하고 생활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 판상형은 앞뒤로 창이 나는 타입이 많아서 맞바람이 잘 치고 자연환기에도 유리해서 냉방비도 절약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전열교환기 설비가 이미 되어 있는 집을 고르시면 비용적으로도 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샤시까지 10년 이내로 교체한 집이면 제일 베스트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사우나, 수영장, 기타 시니어 커뮤니티 시설이 좀 잘 된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단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 자체도 너무 언덕에 있는 것보다는 평지에 있어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요. 인테리어 예산 짤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자인보다 기초 공사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특히 은퇴 이후에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인테리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정 지출이 바로 관리비, 그 중에서도 냉난방비예요. 단열 보강, 샤시 교체, 전열 교환기 같은 설비 공사를 잘 챙겨주면 매달 발생하는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샤시는 1등급과 5등급의 단열 성능을 따져보면 30에서 4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무조건 1등급 샤시를 선택해야 합니다. 난방비로 환산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1년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 길게 보면 몇백만 원 아끼는 거죠. 시니어 인테리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년 세대가 살기 편한 집은 아기와 성인 모두가 살기 편한 집이에요. 살면서 인테리어를 여러 번 하기는 쉽지 않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이었습니다.